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보트 피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민물을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도 가평군 청평에 위치한 나윤마린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이제 유료로 돈을 받고 슬로프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용을 하는 곳이죠. 오늘 나온 이유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구입한 이 보트가 이제는 100시간 선회기가 100시간을 사용을 했다는 알람이 떴더라고요. 포사이클 엔진들은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죠. 타임을 맞춰 가지고 오일 교환 주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100시간이 되면 이제 알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엔진을 세팅을 하고 가동을 하고 나서부터의 100시간이 도래됐음을 제가 이제 알게 됐고요. 보트를 제가 출고를 받고 나서 사실 실제 이 보트의 최고 속도가 얼마인지 아직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곳이 동해안 바다이기 때문에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바다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트가 과연 최고 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제가 알고 있질 못합니다. 보트의 최고 속도를 제가 이제 오늘 확인을 해보기 위해 왔는데요. 사실 먼 곳을 이렇게 굳이 오면서까지 제가 최고 속도를 확인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 보트의 최고 속도를 알고 최고 출력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최고 속도도 확인을 할 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엔진을 세팅을 돼 있지만 지금 앞에는 처음에는 제가 이 엔진을 테스트할 때는 없었던 물건들이 몇 가지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물함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가이드 모터,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 있는 인산철 배터리를 제가 이제 80A 짜리를 싣고 다니거든요. 과연 이 무게들이 처음에 테스트할 때 거의 60kg 가까이 육박하던 그 보트를 얼마나 속도를 떨구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지, 그런 속도 테스트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란스입니다. 맨 앞에는 가이드 모터, 그 다음 콘솔과 사물함, 그 다음에는 기름통, 엔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놨는데, 어창은 또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창을 열은 상태로 사람을 태우고 그 다음에 짐을 많이 실으니까 당연히 부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부상판을 설치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상판을 설치를 할지 안 할지 여부마저 제가 오늘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왔고요. 일단 배를 내려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배를 일단 내려볼게요. 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이 보트를 처음에 제가 세팅을 해서 이제 테스트할 당시에는 속도가 58, 59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어창을 열고서 주행을 할 때 과연 부상판이 필요로 한지 안 한지의 여부, 그 다음에 최고 속도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의 여부를 저는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달릴 때나 주행을 할 때 약 한 70%에서 80% 정도의 출력만을 저는 평소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최고 속도를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 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러 나왔습니다. 한번 나가서 속도가 얼마나 나올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뭐 비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쪽으로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출발! 너무 시원하다. 자, 이제 먼저 속도 체크를 먼저 해볼 건데요. 지금 여기 이제 핸드폰에는 카카오 내비의 속도계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플러터에 나오는 속도를 또 참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곳까지 오면서 보니까 플러터보다 카카오 내비에 있는 속도계가 약 한 1km 정도가 항상 더 낮아요. 보니까 더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 가면서 속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상활주가 이제 돼서 선수가 툭 떨어졌죠. 속도가 이제 현재 33, 36, 38, 40 금방 넘어갑니다. 자, 40 이제 5km 나오고요. 자, 쭉 끝까지 밀어볼게요. 현재 RPM 5500 나왔고요. 자, 지금 47, 자 48,
자, 48km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48.5. 자, 49 나오네요. 49까지. 49에 이제 6000rpm이거든요. 자, 속도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40km 후반이 나옵니다. 49까지가 나왔는데, 보트를 처음에 세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측정을 바로 했을 때에는 50km 후반이 나왔었죠. 58, 59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때와 지금 변한 거는 딱 요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이드 모터와 가이드 모터 배터리, 그 다음에 사물함으로 쓰고 있는 무게가 약 한 20kg, 30kg 정도 나가 보이는 이 아이스박스 하나하고 요 딱 두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무게로 본다 그러면 약 한 60kg 정도 제가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게에 대한 어떤 데미지보다는 보트에는 밸런스가 깨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 배분에 대한 밸런스가 깨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처음에는 제가 느끼지 못했던 말타기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밸런스가 고유의 선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물의 수면에 그대로 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결국은 앞이 무겁거나 뒤가 무겁거나 뒤가 가볍거나 앞이 가볍거나 어떤 그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속도가 약 한 20km, 25km 정도가 나가주면은 벌써 그때부터는 말타기라는 거를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고유의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얘는 보트는 계속 원형을 돌아오려고 하고, 그 무게로 인해 가지고 계속 보트는 뭔가의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요인으로 자꾸 말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은요, 뭐 그렇다고 지금 달려있는 가이드 모터나 배터리를 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사물함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아이스박스 또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상판을 결국은 설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부상판을 설치를 하고 나면 아마 속도가 조금은 또 틀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약 한 뭐 50km 초반 정도까지만이라도 나와주면은 저는 만족하는 속도거든요. 뭐 40km 후반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속도죠. 바다에서 사실은 30km, 35km, 30에서 35km 정도만 나와주면 낚시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상판은 일단은 달아야 될 것 같고요. 부상판을 달고 나서 속도 체크를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보트의 속도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처럼 내 보트가 과연 최고 속도가 얼마나 되며 밸런스가 어떻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자기 보트에 대해서만큼은 알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보다는 이런 잔잔한 호수나 저수지 같은 데가 있으시면은 이런 곳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번쯤은 와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무조건 낚시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몇만 원의 비용만 지불을 하면 이렇게 붉은색 단풍이 물들어 있는 이런 저수지에 와가지고도 보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분들하고 같이 한 번쯤은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즐거운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